안녕하세요. 4월 18일 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 중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대 거래소의 합산 매출이 4조 9,106억 원으로 전년보다도 11배 넘게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이양호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구미시장 선거에 당선되면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이렇게 밝히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이 실현된다면 이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되는데요. 공약의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의 혁신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열풍과 또 윤석열 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공약이 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윤 대통령 당선인과 경북도 교육청도 그리고 교육의 암호화폐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정착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코인 리딩 카카오톡 채팅방을 운영하는 관계사에 직접 투자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자회사인 푸처위즈를 통해 코인 리딩방의 운영업체 트리거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트리거는 증권과 코인 등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이 주 사업인 업체로 두나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 거래소인 증권플러스와도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 두나무가 유료 카톡방 운영업체에 지분을 투자한 것은 불법은 아닌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윤리적인 이유로 시세 조작과 부정행위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 모종의 규칙을 깨버린 두나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빗썸이 암호화폐 정책 연구를 수행할 리서치 조직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국내에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민간 연구소의 성격을 조직을 만들어서 국내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데요. 빗썸은 향후 경영혁신 TF를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조직으로 키워서 조사와 연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 조직을 만들어서 국내 암호화폐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다른 나라의 시장의 현황과 정책 조사에도 주력을 할 계획을 밝히면서 업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비영리 재단인 클레이튼 재단이 블록체인 연구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클레이튼 재단은 향후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설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 리서치 센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2,000만 기금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센터는 수행한 연구와 논문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개방형 모델을 운영하는데요. 클레이튼 재단은 이번에 기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후 4년간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또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억 넘는 암호화폐 도난 사건에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연루됐다는 미국 재무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라자루스와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지갑의 주소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는데요. 지난달에 발생한 엑시 인피니티의 로닌 네트워크에서 도난당한 이 암호화폐 중에 $8,600만 이상이 라자루스와 연결된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에서 다른 지갑 주소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라자루스가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과 연계된 조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미 연방수사국은 이번 해킹을 라자루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재무부는 이 관련 지갑 주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아마존이 이 NFT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암호화폐와 NFT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아마존의 플랫폼에서도 NFT 플랫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략과 또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충원하는 등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국에서 전해진 최신 소식들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나라 초성으로 확인해 봅니다. 디귿 이응인데요. 글로벌 암호화폐 평가 업체 코인컵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이 싱가포르를 제치고 세계 1위 친암호화폐 국가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독일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가별 ICO, 사기 범죄 규모, 주요 기관의 암호화폐 도입 등에 기반해서 46개국의 암호화폐 선호도를 평가해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독일 증권거래소 도이체베르제의 제트라가 수개월간 20개 이상의 암호화폐 ETP를 상장했고 또 1조 유로 이상 보유한 독일 저축은행들이 암호화폐 월렛 제공을 모색 중인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1위의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 새 정권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이어지면 좋겠네요. 다음 나라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피읍 리을 티읕 기업입니다. 세계 중앙은행 최초로 투자은행이 만든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사업자인 바스프 운영 라이선스를 부여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곳이죠.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이 14일 바이슨 은행에 바스프 자격을 부여했고 바이슨 은행은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로 운용할 바이슨 디지털 자산이라는 사업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바이슨 디지털 자산 사업부는 포르투갈 중앙은행이 수탁과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허용한 최초의 은행 소유 거래소로 등극했습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로자와 마인드 더코인이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의 교환 서비스에 한해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원활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해가는 포르투갈 정부 정말 대단하네요. 마지막 나라입니다. 지읒 기역입니다. 지리학적으로는 한 배를 탄 가족 같지만 이들의 행보를 보고 있자면 정말 남같이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죠. 바로 중국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NFT와 관련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 금융단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대체 불가능 토큰과 관련해서 금융 리스크를 경고했는데요. 이 NFT가 증권, 보험, 용자, 귀금속 등 금융 자산의 발행에는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중국에서 최근 크게 인기를 끌면서 최대 전자상 거래업체인 알리바바사나 엔트그룹, 또 최대 인터넷 서비스 그룹인 腾讯등 빅테크 기업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 당국의 움직임이 더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4만 달러 선이 핵심 가격대로 보입니다. 이 가격대를 지켜내면서 상승세로 갈지 또는 단기 하락세를 연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와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정오의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날게요. 안녕.